오늘부터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여야 간 진통 끝에 열리는 임시국회의 쟁점은 무엇이고 숨겨진 암초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신 분 하면 이분이 꼽히는데요. 경남 진주의 삼선 의원이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끝나고 또 바로 또 여의도 가셔야 되죠? 예, 뭐 이제 저희들 의원총회도 있고 예. 2시부터 본회의가 이제 예정돼 있죠. 예. 네, 바쁘신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이번에 다뤄져야 될 주요 안건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안 그 관련되는 법안이 아마 처리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리를 비롯한 강요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런 게 아마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총리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가 김영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 자녀들 병역 문제, 그다음에 또 땅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당선인하고 같이 그 회동 있으셨죠? 경남 그 의원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당선인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청문회 제도. 청문회가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자께서도 이제 우리 법률 전문가신데 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이럴 때 그 양심이라는 것을 법조인으로서의 그 객관적인 직업적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간 개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도덕성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총리라든지 장관을 예수님이나 공자님을 모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가 이 업무를 수행할 만한 그런 기준의 잣대를 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성인군자를 평가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국정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그런 인물로서의 도덕성 기준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온갖 그냥 사생활까지 다 드러내는 이런 좀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 업무 능력이나 그런 실력 면으로 이야기가 나눠지면 좋겠긴 한데요. 근데 도덕성 문제는 또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먼저 좀 도덕성을 검증을 받고 그다음 뭐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좋은 방향으로서 고쳐져야 되는 그런 논의들을 국회에서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국회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의 검증을 먼저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언론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신상 털기, 먼지 털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총리나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덕성을 갖췄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에서는 뭐 7년 전에 이웃의 의견까지도 뭐 듣는다 이런 식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능력도 갖추고 도덕성도 갖춘 완벽한 인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지나친 그런 기준을 갖다 댈 때는 여든 야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어쩌면 그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김영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로 한 30여 명 정도를 쭉 한번 스크린 해봤더니 아무도 안 되더래요. 병역, 그다음에 위장 전입, 그다음에 자녀 문제, 뭔가는 하나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총리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고민이라는데 어떤 분이 총리해야 될까요? 저는 총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일 겁니다. 그건 대통령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과연 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번째 총리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화평 총리가 누굴까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정은 의외로 시스템적으로 안정이 좀 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조화시켜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예.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책임자가 아니겠나. 네. 근데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완벽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 점검을 해보면 우선 저라도 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리고 기부위원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댈 때, 그럴 때 이제 빚어지는 우리의 그 어떤 갈등, 예.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냐. 네. 그래서 아마 당선인께서도 뭐 정말 국민 전체의 마음을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요들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 또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고르신다고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네. 지난번에 우리 최앵커 그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후보 네. 그 인사청문회 중계했을 때 네. 그때 우리 의원님께서 그 후보자 지금 우리가 듣더라도 좀 납득이 안 가는 자료 빨리빨리 준비해서 내세요. 그러면서 야단도 많이 치셨었는데요. 네.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겪으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눈높이 정서에 조금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죠. 그래서 예. 이제 본인도 시인을 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법 위반. 근데 이제 이분의 경우는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또 그 소명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그러면 우리가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기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주소를 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분의 경우는 오히려 기존의 집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자기 혼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못 가니까 예. 이제 자기 혼자 예.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던 그런 이제 좀 정상을 참작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의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소위 말하는 특정 업무 경비 예. 이제 유용 문제였는데 제가 보건대는 잘못된 관행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 이분 예. 혼자만 그랬을까 하는 이런 이제 좀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보관이라든지 관리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예. 쓰고 나중에 영수증만 첨부해가지고 내면 되는 것이지 예. 그걸 뭐 내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가 쓰든지 내 통장에 넣어놨다가 쓰든지 네. 그건 그분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불행했던 것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어떤 독립에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 영수증을 못 내놓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예. 우리가 이제 막 호통도 치고 예, 좀 강하게 예. 압박을 했습니다만 그 재판 기관으로서 자기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제출을 하지 않으니까 네. 클리어하지가 못한 거지 예, 국민들이 예. 보기에.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청문회를 했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뭐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반대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찬성을 할 사람은 찬성을 하면 되는 건데 야당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인사청문 특위의 경과 보고서 채택도 안 하는 것은 이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거죠. 예. 네. 그 이동읍 후보자가 아직 사퇴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반대를 할 사람은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할 사람은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경과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고 표결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하는 경우도 있을 그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헌법재판소장으로 되는 것은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지금 분위기상, 국민 정서상. 하여튼 뭐 여야 정치권에서 이 국민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아마 타진하고 있겠죠. 그에 따라서 여야 간에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요. 네. 예, 인수위에서 안을 내놨긴 했지만은 그것이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지 국회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크게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 그 통상 부분을 애교통상부에서 떼갖고 그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자 이 부분이죠. 하여튼 이제 농림식품부가 축소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아마 당선인께서는 저도 당선인의 의중을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합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통상 업무를 할 때 상대국은 장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본부장 나가는 건 조금 좀 이게 위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강한 의중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의원들 사이에 의견을 들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을 우리가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고 유통시킨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산업 쪽으로 가서 붙는 게 맞는데 네. 또 한편 이 어떤 조약, 예. 협정 이런 데 이제 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고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FTA 협상이라든지 예.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라면은 외교통상 지금 체제가 맞다. 이런 이제 서로 이 양쪽 주장이 있는데 아마도 적어도 뭐 이제 각자의 철학과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어서 국정을 이끌고 갈 분의 철학을 좀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야당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당선인의 권한과 철학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런 뭐 공감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뭐 천년만년 우리만 집권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야당이 될 수 있고 자기들도 여당이 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한 분이 이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이제 조직을 개편하고 할 때는 앞으로 이제 보다 더 성숙되게 그걸 존중해주는 이런 관행이 이제 정착이 돼야 되겠죠.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취임일까지 20일 겨우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짧은 기간에 3주도 채 안 되는데요. 지금 산적한 그 이제 법도 고쳐야 되고 정부조직법도 고쳐야 되고 총리, 근데 장관들 시간 어떻게 촉박하지 않으세요? 좀 촉박한 감은 있는데요. 어쨌든 여야 간에 공감대만 마련이 되면은 뭐 얼마든지 또 해결될 시간이죠. 네. 네. 우리 그 야당 측에 이거 하나 좀 우리 좀 같이 좀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한 말씀하세요. 마무리 말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권 교체의 트랙 위에 이제 올라서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서로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국정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새누리당도 이제 우리가 뭐 언제까지 우리만 집권할 게 아니고 또 예. 저쪽도 자기들이 야당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더 이제 그야말로 국가적인 이익에 걸맞는 이런 이제 입장에서 이 국정이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